셀트리온 1분기 실적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증권사들의 평가와 2분기 실적은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5.79%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4.09%, 제약은 플러스 1.4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저께 장 끝나고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오늘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요. 중요한 핵심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간추려 보면서요. 과연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 연말까지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셀트리온이 공시를 냈잖아요. 지난번 M&A 건인데요. 셀트리온은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 시설 확보를 위해서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 부문 인수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가 있으나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건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확보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약 개발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신약 쪽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이것을 인수할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신약 개발 쪽과 관련된 쪽에 회사를 인수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으로 딱 봤을 때는요. 영업이익률이잖아요. 30.5%까지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죠. 그러나 영업이익은 조금 못 미쳤어요. 램시마 SC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크게 높아진 상태죠. 2년 반 만에 램시마 SC가 1000억대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조금 문제될 수가 있는 것이 램시마 SC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진단 키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진단 키트 부분 재고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문제없다 이런 측면이니까 앞으로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제품별로 살펴보면 이번 1분기에 우리가 핵심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램시마 SC의 매출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램시마 SC는 지금 유럽에만 있는 것이잖아요. 미국의 FDA 승인은 10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약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분기에 램시마 SC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7%니까요. 1613억 정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좋은 것이죠. 또한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제품별로 봤을 땐 바이오 시밀러 쪽이 68% 매출 비중이잖아요. 4063억이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 4분기에 비해서 진단키트가 더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약 케미칼 쪽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좀 약하잖아요. 바이오 시밀러 쪽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고 특히 램시마 SC는 독점이기 때문에요. 이익률이 높다. 램시마에 비해서 거의 2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의 핵심적인 제품별 특성에서는 램시마 SC의 약진이 일단은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의 램시마 SC가 유럽 5개 국가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 4분기에 램시마 SC의 유럽 5개 주요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16.1%니까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램시마 SC가 작년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좋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수치가 나와준다면 이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역시 미국 시장이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독일에서 램시마 SC가 32%니까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졸레어라든가 아일리아 그 다음에 새롭게 3상이 시작된 것이 오크레부스잖아요. 이와 같이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개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상업화 완료가 6개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11개 제품으로 늘어나고 2030년까지는 22개 제품으로 늘어나는데 이러면서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한두 개가 여기서 이제 좀 크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러한 현금을 모아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로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신약 쪽으로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투자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1분기에
제뉴브 쪽에서의 이중 항체 신약 쪽에 연구개발, 공동개발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큐어 쪽은 파킨슨병이잖아요. 그리고 진 메디신은요, 항암 바이러스 쪽이다. 이래서 이번 1분기에, 그리고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협업 체계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셀테리온의 1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올 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SK증권의 이동건 애널리스트인데요. 신한투자증권에 있다가 SK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SK로 나오는데요. 2020년 랠리의 기억이 되살아나게 해준 호실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2020년은 셀트리온의 바닥에서 이제 막 랠리가 출발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은근슬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평가고, 특히 SK증권에서는요, 이번 실적을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 부분만 빼면은요, 이것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2분기에는 진단키트 부분이 거의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요,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은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5월 달에 미국의 유플라이마 승인이죠. 그리고 10월 달에 미국의 램시마에서시 허가, 이런 부분을 주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증권의 박재경 애널리스트는요, 1분기에 믹스 개선을 통한 이익률 개선을 확인을 했다. 그 다음에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셀트는 그룹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장기 로드맵의 분기점은 결국은 미국의 직접 판매라는 것이고, 그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는요, 램시마에서시 확대로 인해서 GPM이 정상화되기 시작을 했다. GPM은 매출 총이익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램시마에서시가 이익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독점이잖아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 이런 부분들도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으로 NH투자증권도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자료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유안타증권에서도 램시마에서시로 수익성이 방어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목표 주가는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주가가 오른 다음에 나중에 올라갑니다. 항상 과거에도 그래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온 증권사들 자료를 가운데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 연말까지, 내년까지의 전망치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물론 이거 전망치이기 때문에 100%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매출액 측면을 봤을 때 4개 증권사 모두 다 올 연말까지 올해 전체적으로는 2조 5천억 대는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24년에 대해서는 SK증권은 뭐 3조 2,500억 이렇게 나오는데요. 2024년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유플라이마가 올 하반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에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램시마 SC가 만약에 10월 달에 미국에서 승인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판매 체계가 잘 구축이 된다면 2024년에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이 두 개가 미국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다면 오히려 또 숫자가 크게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2024년은 그때 가서 보는데 기대감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업이익이 상당히 더 주가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올해 대부분 8천억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안타증권이 조금 작게 해서 7,960억이긴 하지만 거의 8천억대니까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237억의 매수 우위고 기관들이 455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계속적인 하락세였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오너 리스크 악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거꾸로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서요. 그런 악재가 오히려 또 바닥을 만들어 준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실적 측면으로 나아가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내일은 뭐 또 조정받고 이럴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상황보다는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이제는 상승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들이 59억 매수, 기관들은 231억의 매수인데요.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헬스케어는 예정은 12일 날 실적 발표인데요. 셀트리온도 좀 일찍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헬스케어도 내일 장 끝나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헬스케어 실적도 1분기에는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 이러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폭이 조금 작은 상태이긴 하지만요. 안정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3년 셀트리온 그룹 전체적인 성장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램시마 SC입니다. 이것이 유럽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1분기 성적은 상당히 좋아요.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얼마큼 팔렸는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요.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물론 하반기에 유플라이마가 있긴 합니다만요. 유플라이마는 미국에서 본격적인 게임은 24년 가봐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23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올해는 유럽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직접 판매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부터 미국 시장에서의 직접 판매는 좋을 때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올 한 해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중남미를 필두로 해서 그 외의 국가 쪽에서도 과연 직접 판매 체계를 잘 확립을 해나가는 과정, 이런 것이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눈에 띄는 부분은 램시마 SC의 실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 측면에서도 그동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잖아요. 기간 조정도 충분히 거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답답한 바닥권역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바닥을 탈출하는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요. 조금 긴 시각으로 내다보자,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